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고용의 81.8%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중소기업 국제화의 주요한 통로인 수출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FTA 중심의 자유무역은 한국 경제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004년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6건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총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출은 성장이 더뎠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9% 수준으로 15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화 방법 중 하나로서 기업 성장과 혁신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KF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은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서 매출액과 고용 인원이 많았고 영업이익도 더 컸습니다. 특히 직접 수출 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을 통해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96%가 앞으로 수출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통한 국제화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낮은 수출 수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라고 하면 이 직접 수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간접 수출은 좁게는 종합무역 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한 수출, 넓게는 국내 소재 기업이 생산하는 수출 상품에 중간재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통관, 물류, 정보 획득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의해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규모는 직접 수출보다 약 30%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통상 정책이라고 한다면 FTA 정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FTA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FTA 체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약 10% 증가한 데 비해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밀기계, 특수목적용 기계, 섬유의복, 음료품 등의 산업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FTA의 직접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FTA로 인한 간접 수출 증가 효과는 직접 수출 증가 효과보다도 더 많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기여도가 더 높기에 이러한 FTA 간접 수출 효과를 직접 수출 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FTA 활용 촉진 정책에 힘입어 직접 수출 시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번도 FTA를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40%에 달했습니다. FTA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이들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와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 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수출을 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바로 자금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앞선 FTA 정책 효과 분석에 이어 키예프는 정책 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했을 때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증가하였고 수출 중개업자를 통한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용도가 낮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으며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일수록 정책금융을 지원했을 때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또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FTA 활용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낮추면서 동시에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인 FTA 활용 촉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금융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 부족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젊고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정책금융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혜기업의 선정과 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 수출은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쌓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접 수출 기업이 영세함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건전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경험해봐야 하는 이유,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키예프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